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유쾌한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 좀 하다가 조금 졸려가지고 지금 오후 시간이잖아요. 좀 피곤하고 취약 시간대라 의자 이렇게 제끼고 좀 이렇게 잤더니 눈이 부었어요.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괜찮은가? 이게 머리가 좀 괜찮은가? 자, 유쾌한 노무사의 그 쟁점 특강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요. 그래서 오랜만의 쟁점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쉬운 예전 판례 가지고 워밍업을 다시 한번 한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너무 크게 들리시는 분들은 약간 줄여주시고요. 소리가 웅웅웅 거린다. 제가 좀 조정한다고 조정했는데 혹시라도 소리가 웅웅웅 거린다면 제가 목소리가 좀 톤이 높고 텐션이 있어서 그렇게 좀 듣기 불편하게 들리신다 하는 분들은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지급에 가름하는 채권 양도 약정의 효력이다. 우리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 있죠. 정직, 전통. 제가 강의할 때도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임금과 관련해서 정직한 전통이 있다. 정직, 전통. 손가락이 안 보이냐? 오른손으로 할까요? 이렇게 화면 정기 지급, 그 다음에 직은 직접 지급, 그 다음에 전은 전액 지급, 통은 통화 지급. 이렇게 4대 원칙이 있어요. 자, 임금 지급에 가름하는 채권 양도 약정의 효력이다. 그럼 이거는 통화로 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임금을 대신해서. 어허. 그래서 이게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 이게 쟁점이 되겠네요. 그쵸?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자, 문제 소재. 민법상으로는 대물변제 계약과 같이 본래의 금전첨에 가름하여 가름한다는 건 대신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물, 물건 주는 거, 채권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물변제 계약이 민법상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때 다른 급부의 제공으로 본래의 금전 채무는 소멸하게 돼요. 이게 이제 대물변제 계약이죠. 그렇다면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계약,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계약, 요 약정이 효력을 갖는지 문제가 된다.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을 통화로 주는 게 아니고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효력을 갖는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제가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예. 자, 사용자가 채권자예요. 그래서 제3자가 채무자예요. 사용자가 요 채무자한테 예를 들어서 200을 빌려준 게 있어요. 제3자한테. 그럼 이제 사용자는 200만 원에 대한 채권자가 되죠. 200만 원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300이라고 할까요? 그냥 편하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제3자에게 받을 일이 있는 거죠. 채권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근로자에게도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리 사장님께서 요 근로자에게 임금을 300만 원을 지급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을 거 300만 원, 우리 근로자 직원한테 줄 임금 300만 원. 같네. 그럼 이 근로자한테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내가 이분한테 받을 거 300만 원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우리 근로자분에게 넘길게요. 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원심 판결. 자, 요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떤 펜으로 또 바꿔야 되네. 이거 좀 불편하다. 펜이 좀 굵은 걸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하도 오랜만이라 프로그램이 또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좀 이런 게 약한가 봐요. 이해해 줬어요. 네. 자, 요거 잘 머릿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 근로자가 근로자가 본인의 채권자에게 임금 채권을 양도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 그래서 채권 양수, 임금 채권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다음 쟁점에서 할게요. 오늘 한꺼번에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간단하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이제 합시다. 자, 그러면 원심 판결 볼게요. 원심 판결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에 가름하는 임금 지급 대신에 요 가름하는 채권 양도 합의 효력이 있다고 해서 채권의 양도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모두 소멸한다고 판단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어집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우리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지급 원칙상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 아까 위에 그림 생각나시죠? 여기 사용자가 채권자, 제3자가 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 근로자가 여기 있었어요. 네. 자,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 지급에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무효행위 전환법리, 민법 시간이 아니니까 요 무효행위 전환법리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은 알아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 요 민법 제 138조에 따라 그 채권 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지급을 가름하는 게 아니고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근로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충당한 금액에 한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갖는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거기로 가볼게요. 자, 정리를 합니다. 사용자가 채권자잖아요. 요 제3자한테 3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그 300만 원 채권을 근로자, 임금 300만 원이야. 근데 근로자가 채권을 이분한테 추심을 했어. 이렇게 양도를 받았으니까 채권을 추심해서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받았어. 그럼 그걸로 근로자는 끝나는 거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사용자한테 다시 주세요. 네, 제가 200밖에 못 받았는데 제 급여 100만 원 남았잖아요. 임금 주세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아주 쉽습니다. 뭐 이렇게 쉬운 판례도 있구나. 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요 정도는 이제 쉽게 느껴집니다. 요게 쉽지만 그래도 2012년 비교적 최근 판례요. 2000년 넘어가면 비교적 최근 판례. 2010년 넘어가면 조금 비교적보다 더 비교적 최근 판례. 오케이. 2015년 넘어가면 최근 판례. 이렇게 보죠. 2020년 넘어가면 아주 최근 판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가끔 뭐 표현을 혼동하기도 하지만 자, 검토를 보도록 할까요? 검토.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은 근로자에게 불리함 없이 완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는 판례 입장은 타당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 8번째예요. 제가 7번째가 개정노조법 설명을 했고 강의 시간에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자, 오늘은 어쨌든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은 채 구분이 안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처럼 하루하루 매 순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